취하면 요금 수수료 가져갈 거야. 이때 선택 제대로 한 사람들은 대박 난 거죠. 자,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정모 사장님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연일 보도됐었습니다. 그 자료는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정모 사장님 지금 한 50대 됐을 겁니다. LG U+ 대리점을 한 번에 9개를 오픈을 했어요. 100억을 들여서. 돈이 있는 사람이죠. 돈이 있는 사람. 그런데 대리점 하나가 보통 끼고 있는 게 판매점 10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몇 개를 운영한 거예요?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한 거예요. 가입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가입자를 통해서 매월 수수료 약 20억에서 25억을 지금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월이요. 매년이 아니라. 100억 투자 잘했죠? 자,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어떻게? 그 사람은 승부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돈 투자하라고 합니까? NR커뮤니케이션? 투자하라고 안 하죠?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의 가난의 고리를 여기서 끊을 수 있어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2001년에 개방을 했어요. 왜? 포화시장이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 방어가 됐지만 왜? 통신시장은 계속 영계시장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시장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미국은 뭘 시도했냐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KT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KT. 인수합병 시키려고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FTA라는 이름으로 한미 FTA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때는 FTA가 잘 진행되고 있었어.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막아서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FTA가 완벽히 풀리면 어떤 사람이 좋아요? 다단계도 조직을 가진 사람, 멤버십을 가진 사람. 제가 소비자 주도형이라고 오늘 강의하시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죠. 소득 주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소비자 주도형이랑 전혀 달라요. 소비자 주도형,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그걸 알고 전부 멤버십으로 가잖아요. 자기들 가입시켜가지고 골드웨어, 사파이어예요. 왜? 대기업에서 하면 보석 이름이 새롭죠?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NR커뮤니케이션에서 보석 얘기하면 아, 저 뭐야 이래. 다단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단계는 불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 불법 아닙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피해보상 제도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건실한 기업입니다. 이 동종업계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정부에서 안 돼. 이거 안 되겠어. 통신시장 또 막아. 8조 5천억을 투하했습니다. 2010년에 MVNO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뜰폰이 갑자기 롯데마트 간판에 뚝 달라붙었어. 예? MVNO라고 써붙이면 못 알아보니까 알뜰폰이라고 정확하게 해서 써붙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죠. 왜? 정부에서 알뜰폰 정책을 실현시킨 것은 통신사를 많이 만들어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때 8조 5천억이 쏟아졌는데 이미 많은 정책에 쓰여지기도 했지만 아직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태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요금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고도 성장이 올 거예요. 자, 5G 서비스가 아까 우리 유도환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G 요금제가 오를 수밖에 없다. 5G 서비스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 항상 무언가 시스템이 안착이 딱 되면 시스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4G도 그랬고요. 5G도 이제 곧 한 2년 정도 상용화가 완벽하게 끝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쓰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전화기 버튼 한번 눌러서 가스불 자동으로 잠기게 하고 물론 지금도 되긴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과거의 시장이에요. 11조 투입했을 때 대리점이 대박 난 거예요. 아까 기초사업 설명 때 보여준 거잖아요. 이거 앉아서 버는 돈이 1억 6,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돈에 감흥이 없습니다. 왜 벌어보질 않았습니까? 예? 월 1억 6,500만 원이 아니라 연 1억 6,500만 원도 못 벌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까? 네. 당장 한 달에 300만 원만 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의 노예로 살아도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직장생활입니다. 노동계약서 쓰고 일하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 근로계약서지. 아닙니까? 언제라도 기업은 여러분들 잘라낼 수 있는 구조조정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내몰리는 겁니다. 옛날엔 보호됐었죠. 그런데 IMF에 한 번 IMF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구조조정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죠. 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기업의 CEO라고 봅시다. 네? 기계 하나면 1000명의 일을 할 수 있어요. 1000명의 인건비보다 기계 하나 사는 게 훨씬 싸.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꾸실 겁니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장도 이미 지나간 부분이 많고 다리를 걸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가정책으로 FTA 이 시장을 막아서기 위해서 2010년부터 MVN 정책이 시작된 건 그 이전에 이 정책이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자, 번호 이동성 제도는 뭐예요? 경쟁하라는 거예요. SK텔레콤, KT, LG 플러스 니들 돌아다니면서 경쟁해. 서로 싸워야 요금을 내릴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안 싸워. 근데 안 싸워. 왜 안 싸워?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데 뭐하러 싸워요? 한 놈은 15조, 한 놈은 9조, 한 놈은 6조 꿀꺽꿀꺽 삭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 다 빼고 나면 뭐 SK텔레콤에서는 한 해 1조 5천억 정도, KT는 한 8천억, LG U+는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순수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작아요? SK텔레콤 따지면 매 1년마다 1조씩 벌어들이는 기업인데 작습니까? 성경이라는 기업이 재계서열 30위권 밖에 있다가 어떻게 재계서열 3위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돈을 매년 벌어들이니까 올라가죠. 이해 가십니까? 주가가 왜 올라가요? 가치가 있으니까 올라가죠. 자, 중요한 건 번호 이동성제도 하면 뭐래요? 하면 뭐래? 옮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 단말기에 한 개에 부딪히잖아요. 냉장고 한 대값 하는 거를 마음대로 가서 옮길 수 있습니까? 왜? 옮기려면 가서 대리점 가서 단말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사야죠. 요금이랑 묶여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번호 이동성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번호 이동성을 해도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010 통합한 겁니다. 이거 누구예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입니다. 공인이에요. 공인이 매스컴에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010으로 통합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010으로 통합해놨더니 이놈의 SK텔레콤에서 한 집 보세요. 뭘로 합니까? 소리로. 뭐라 그래요? 띵띵띵띵띵. 그럼 SK텔레콤 난 명품이야. 이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방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유심 낙해제한 거 왜예요? 단말기에 대한 부담 덜어주려고. 왜? 유심 빼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LG U+에서 막아섰죠. 야, 우리는 니들이 돈 가장 많이 가져가고 6조밖에 못 가져가. 야, 제조업체 니들 우리 유심 없는 폰 만들어줘. 우리 전용 폰 만들어줘. 그래서 호환이 안 됐었습니다. LG는 특히나 호환이 안 됐었어요. 번호 이동성 해도. 유심이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다 되죠. 폰이. 중요한 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왜? 아니 돈 있는 놈이 자기 돈 뺏어가는 걸 좋아하는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좋아하는 대기업이 어딨어요? 왜? 광고와 유통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참여해서 지들 밥그릇을 다 뺏어가는데 안 그래요? 유통을 누가 잡고 있어요? 개인이? 개인이 잡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잡고 있잖아요. 다 지들 거예요. 제조부 유통이고 다 기득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딱 생계에 맞는 정도 돈벌이 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정말 전문적으로 스킬을 올리고 스펙을 올린 사람들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검사 판사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지 않는 한 그들한테 영원히 노예예요. 그렇다면 그거와 맞먹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그 성공한 사람들, 전문가들, 세계를 리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야 그거 불법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영상은 넣지 않았는데 그 곰돌이 동영상을 딱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30조 원은 독과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실현시킨 게 바로 강제법입니다. 강제법. MVNO는 통신사가 원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지. 지들 밖으로 뺏어가는 건데. 그 중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참여를 한 거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선불 활성화 알뜰폰은 정책이에요. 정책 자료 보여드릴게요. 세금 8조 5천억 쓰였고요. 이게 맞으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하면 돼요. 왜? 상식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에너커뮤니케이션에서 갑자기 사장님한테 이 회사 가입하면 돈 줄게요 이럽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최소한 대가 핸드폰 쓰고 정보 전달할 마음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멤버십이 안 만들어지는데? 싸게 쓰는 소비자 멤버십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 행위조차 하지 않으면 절대 돈 못 벌어갑니다. 여기 사기 회사가 아니에요. 들어오면 돈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들어와서 무엇을 했을 때, 과정을 만들어냈을 때 결과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게 바로 2010년 MVNO 사업 전에, 시행 바로 전에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부 정책입니다. 자, 단말기 보조금, 이거 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뜨겁게 달궜습니까? 불법 보조금 얘기. 지금은 별로 없지만 지금도 보조금이 조금 만들어졌어요. 또 왜? 통신사는 여러분들 3천억을 벌어요. 그러면 벌금 500억 내면 해요? 안 해? 3천억 버는데 벌금 500억 내면 해요? 안 해요? 기업은 그런 겁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자,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불법을 하면 회사가 사라져요. 대기업 같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정통으로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정통으로 하지 않으면 다단계란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을 이 땅에서 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고 지금은 종합유통회사로서 아이몰세븐이라는 종합유통회사로 거듭났을까? 그거는 정도를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물론 하다가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다가 떠나서 자기가 이 회사를 욕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지. 이 안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을 봐야지 망하고 간 사람이 얘기한 걸 뭐하러 듣습니까? 맞아요? 이 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 사람의 데이터를 보세요. 그늘진 곳은 우려스러우니까 한번 봐줄 필요는 있지만 양지 바른 곳을 보고 해바라기처럼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너무 빨라요? 갑자기 눈이 강력한 에너지를 저한테 내쏟는 것 같아요. 자, 재판매 제도를 왜 도입하자고 해요? 이게 정부 정책 자료라니까요. 중요한 건 MVNO가 과연 뭔데? 자, 여러분들 통화하는데 사장님이 옆에 계신 분한테 통화를 하잖아요. 가깝잖아요. 친구분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한테 전화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해적 광케이블 타고 이분한테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전파가 하늘로 다 떠다니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지하 해적 광케이블을 누가 갖고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케이블. 그거를 기지국을 딱 세워놓고 광케이블 임대료만 내고 서비스하는 게 바로 무선망 소유한 MNO 사업자, 여러분들 아는 3개 통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MVN은 뭘까? 바로 3개 통신사가 서비스하는 걸 도매 대가로 아주 저렴하게 그냥 관리도 필요 없어. 왜? 이들은 요금을 더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지국 관리해야 되잖아요. 살덩이처럼 큰 자기 기업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직원들 월급 안 줍니까? 저희는 월급 줘요? 기지국 관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요 MVNO가 기본이야. 왜?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회선망을 싸게 줘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대한민국에 있을까 없을까? 2010년에 시작됐다니까요. CJ 헬로 모바일을 선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등장했지만 여기 있는 이 홈플러스는 철수했습니다. 경쟁력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뺐다는 얘기예요. 홈플러스 외국계 기업입니다. 지금은요 팔렸어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이 나라에 투자하겠다고 1조를 집어넣었어도 안될성 싶으면 잘라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넣으면 그냥 집안, 가족, 사돈의 8조까지 갖다가 넣는 게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회사를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들어왔어. 근데 불법 다단계야. 빨리 빠져나오세요. 빨리. 왜? 대한민국에 3만 개의 불법 업체가 있는 게 아니지만 3만 개의 유사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기치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 파트너 사장님이요, 돈을 부자에 넣는다는 걸 제가 집에 쫓아가서 때려 말렸는데 벌써 700만 원이 들어갔어. 받은 돈은 채 1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퍼플라인이라고 회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안타깝죠? 아는데 얘기를 하는데도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제발 상식에 통하는 걸 하세요.